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찾아뵙게 됐네요. 자, 문원영 대표고요. 오늘 18화 투자 포트, 그죠? 코로나 앤드 9월 모멘텀에 대해서 체크하자. 노래가 참 감미롭기는 한데, 지금 시장에 어울리진 않네요, 그죠? 자, 제가 뭐 오늘 조용한 노래를 좀 틀어진 거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노래 들으면서 쉬시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일단 뭐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시간 정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또 이야기 하다 보면 좀 길어지겠죠. 차분하게, 뭐 이야기를 좀 하면서, 소통도 좀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제목 자체는 뭐 9월에 뭐 모멘텀을 한번 체크해보자. 또 코로나 대한 이슈인데, 한 가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이죠. 오늘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또 됐습니다. 제목은 뭐 간단하게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지수 급락이라고 해놨는데, 내용을 지금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제가 뭐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다들 이제 민감하게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금일 국내 발생 434명. 참 장난 아니다, 그죠? 제2의 뭐 신천지 같은 느낌도 드는데, 상당히 많은 수가 오늘 발생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좀 보시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다시 한번 보자고요.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그죠? 8월 17일입니다. 8월 17일경에 이제 246명, 그죠? 갑자기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제입니까, 이게? 8월 17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정확하게 날짜는 화요일이고요. 광복절 연휴 다음 날이죠. 그죠? 8월 15일 광복절, 그 다음에 연휴 기간, 또 여름 휴가 기간, 그리고 대체 공휴일 하루, 그죠? 월요일까지 뭐 대체 공휴일 했는데, 그 주말 동안에 연휴 3일간에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뭐 100명대 이하에서 200명대로 앞자리 숫자가 바뀌게 되고요. 그 이후에 뭐 꾸준히 코로나 환자 수가 이제 300명대, 최대 뭐 최근 일주일 전 같은 경우에는 뭐 400명까지 육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시 이제 긴급하게 정부에서 이제 방역 조치 또는 뭐 그죠? 2단계 뭐 거리 뭐 두기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오면서 조금 코로나가 진정이 되는가 했습니다. 사실 한 이틀 정도 코로나가 이제는 좀 진정이 된다. 3단계로 안 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또 오늘 400명대 그죠? 까지 이제 폭증을 하면서 3월 이후에 최대 코로나 환자 수가, 그러니까 대구 사태, 신천지 사태 이후에 최대 당일 확진자 수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내일 도대체 얼마나까지 나올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좀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 저희 집에 학원 다니는 조카가 한 명 사는데, 학원에 학부모가 코로나가 걸렸다. 그래가지고 학원생들이 전부 다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걱정하는 톡을 좀 전에 받았습니다. 갑자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만큼 지금 코로나가 조금 심각한 단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재확산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지수는 같이 무너지는 그림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뭐 우리들도 뭐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8월 뭐 15일 기점이죠. 8월 15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계좌 또 뭐 다른 투자자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계좌는 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뭐 지금 상당히 불안하실 거고 또 여러 가지 뭐 고민들도 많으실 거예요. 특히 뭐 최근에 주식을 시작했던 분들 또 그 전에 돈을 많이 벌어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시장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또 돈을 못 벌어놨던 분들 그죠? 기존에 손실을 봤던 분들 이제 주식을 딱 시작했는데 하필 내가 시작하니까 시장이 폭락을 한다는 분들은 분명히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두렵고요 또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추이가 좀 되는 거고요. 뭐 내일 아침에 한 새벽 한 6시, 7시 되면 또 집계가 대략적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보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좀 접어두고, 다른 것도 잠깐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종목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뭐 주가가 올랐네 내렸네 그래 많이 해라 그죠? 세상에 널린 게 사기꾼인데 그지? 이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 그래 많이 올랐다. 별로 사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인드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방송에서 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종목의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멘탈, 여러분들이 멘탈을 잡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수 외전이나 지금 뭐 정예원들한테도 리딩을 할 때 보게 되면 사람들의 포커스 자체는 종목에 맞춰 있는데 저의 포커스는 종목에 맞춰 있지는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저의 포커스, 그죠? 문 대표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코로나에 물론 맞춰져 있겠죠. 수익률에 맞춰져 있겠죠. 여러분들한테 맞춰져 있겠죠. 하지만 저의 포커스는 다른 데 있습니다. 뭐에 있나요? 글로벌 증시에 있습니다. 사실은. 자, 미국의 시장 한번 봅시다. 대표적인 미국의 시장. 제가 급하게 좀 만들어 왔습니다. 자, 나스닥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다우 지수보다는 아무래도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종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스닥 차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나스닥 어제 어떻게 됐나요? 어제 1.7% 정도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이 연일 사상 신고가를 진짜 쉬지 않고 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야 이게 거품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모관 쪽에서는 아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 라는 항상 의견들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다 시장은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G1 미국의 나스닥 다우산업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죠? 두 번째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는 G2 상해 종합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뭡니까? 우리나라보다 최근 2달 전에 주가가 정말 미친 듯이 한번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올라왔지만 그 위에 잠깐 조정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다? 상해 종합지수도 큰 문제 없이 뭡니까? 저점을 잡아놓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딱 보게 되면 야 이게 무너지는 신호다라고 보이는 흐름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뭐다? 주가가 올라가고 조금 횡보하는 느낌은 들기는 합니다만은 그죠? 무너지는 그림은 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또 옆에 있는 일본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 지수죠. 자,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아베 총리가 지금 공석입니다. 물론 나간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죠? 고질병이 지금 다시 한번 발병을 하게 되면서 그죠? 내각을 지금 능기니 마니까지 사실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일본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죠. 코로나 같은 경우에. 이미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 전에도 뭐 도쿄를 비롯해 가지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가는 곳 그죠? 까지도 곳곳에 코로나가 창궐을 하면서 이미 400명, 500명이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니케이 지수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다? 전혀 문제 없이 역으로 니케이 지수까지도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뭐 쉬어가는 구간은 당연히 있었겠지만 뭐다?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EU죠. 유럽의 중심은 누구죠? 독일입니다. 영국은 탈퇴했잖아. 그죠? 안녕 잉글랜드. 맞죠? 자, 유럽의 중심은 닥스입니다. 독일 지수입니다. 독일도 보게 되면요. 사실 EU 같은 지수는 항상 글로벌 지수에 대비해서는 좀 밀리는 방향들이 좀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다? 독일 지수도 닥스도 지금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죠. 그죠?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그림만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뭐다? 추가적인 상승 또는 추가 상승 충분히 보여준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코로나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순서대로 나올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림 그리면서 보는 거니까. 자,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나스닥도 올라가고 있고 다우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상해 종합도 올라가고 있고 니케이도 올라가고 있고 독일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뭐다? 전 세계에서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죠? 뭐 G 국가들이죠. G1, G2, 그죠? 뭐 G7 대부분의 국가들이 뭐다? 주식의 방향은 우상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최근에 와가지고 조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이제 한국의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요. 최근 와가지고 조금 조정의 모습을 나오고 있는데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한국의 지수도 뭐다? 지금 보게 되면 오늘 또 좀 장중에 급락이 나오고 만약에 내일 코로나가 조금 더 심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 또 조정은 나오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지수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뭐다?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러면 시장이라는 건 뭡니까? 올랐다가 급락했다가. 이 급락이 작은 급락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230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까지 다 빠지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5% 빠지는 거 맞습니까? 맞죠? 코스피가 15% 빠지면 종목들은 20% 30% 빠지겠죠. 그러면 항상 보면 시장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맞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죠. 다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전체적인 시장에 뭘 봐야 된다? 방향성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방향성이냐 아니면 전반적인 시장이 정말로 꺾이는 거냐, 실물 경기가 이제부터 꺾여지는 거냐, 진짜로 글로벌의 경기 동향이 앞으로 가망이 없는 거냐, 2008년도 리먼 사태처럼 쫄딱 망하는 거냐. 그러면 이 상황은 좀 달라지는데, 지금 우리가 봐서는 글로벌 증시가 유지가 되고 있고 코스피 지수도 주봉이나 월봉,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내일 다시 한번 급락 나와가지고 우리가 매수했던 종목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다? 시장은 아직까지는 우상향이라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올랐다 시장은 급락했다. 올랐다 급락했다. 올랐다 급락했다. 올랐다 급락했다. 올랐다 급락했다는 뭐다?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지금 도박을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도박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다? 시장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간단하죠? 그죠? 근데 글로벌 증시가 추세가 꺾였다. 미국이 꺾였다. 중국이 꺾였다. 이탈리아가 망해간다. 그죠? 이쪽 저쪽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1차 합의가 완전히 파기되고 정말로 전쟁을 하고 있다. 그죠? 코로나 치료제가 전혀 개발될 가능성이 없다. 앞으로 실물 경제가 진짜로 거품이어가지고 쫄딱 망한다 이러면 이거는 상황은 달라집니다. 또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 차익 실현이 전 세계 국가에서 동시다발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도 뭐다? 여러분도 저도 어떻게 해야 된다?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징조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행스럽게. 근데 여러분들 개인 투자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시야가 상당히 좁아 보입니다. 제가 투자의 고수를 하면서 맞나요? 투자의 고수를 하면서 맨 처음에 교육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항상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글로벌 정시를 봐라. 대한민국의 대형주, 대기업을 봐라. 정부 정책을 봐라. 트렌드를 봐라. 섹터를 봐라. 업종을 봐라. 종목 이야기는 거의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무료방 체험방에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야기할 때도 종목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뭐냐? 큰 그림을 잡아놓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연휴 이후에 사실은 상당히 많은 급락이 사실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3월 달에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급락이 사실 상당히 놀라웠을 거예요. 왜? 거의 뭐 일주일 만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15%에서 20% 정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코스닥이 10% 빠진다 그러면 종목은 곱하기 2배수가 빠지거든요. 1.5에서 2배수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대략적으로 한 10% 가까이 장중에 빠졌으니까 여러분들 종목이 마이너스 20%까지 빠졌다라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인 일이죠. 다만 뭐다? 매매를 오래 했던 고수 투자자들은 뭡니까? 과거에도 그런 상황을 쉬지 않고 겪었거든요. 여기 보이는 요 작은 하락도 요 당시에는 뭐다? 종목의 주가는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봤기 때문에 야 좀 빠졌는데 내가 여기에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게 되면 뭐다? 더 좋은 그림을 봤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입장은 전반적인 추세가 죽었느냐, 정말로 이게 우리가 위험해가지고 도망가야 되느냐, 회피를 해야 되느냐, 대비를 해야 되는 거냐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죠? 만약에 그게 아니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다? 마음을 좀 진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놈의 바닥은 그죠? 뭐 아니면 도죠. 야 위험하다 피해라 그러고 또 이쪽에는 그죠? 야 질러라 질러 막 이러고 있죠. 정신 못 차리는 거지, 그지? 한 명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조금 진정을 하고 봐도 된다. 왜? 글로벌 증시가 아직까지는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쉽죠?
차트 4개 딱 갖다 놓고, 그죠? 뭐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자, 그러면 1년에 과연 오늘 같은, 이번 주 같은 급락장이 몇 번이나 오느냐라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급락장이라는 거는요, 1년에 10번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못 느껴서 그렇지, 또는 최근에 우리가 3월달 이후에 급락장은 장중에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또 매매가 잘 되다 보니까 급락장을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을 한번 해보면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도 우리 종목은 계속해서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깜깜이 몰랐던 거지. 사실 그전에도 급락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는 급락장은 기본적으로 1년에 4번에서 5번 정도가 옵니다. 실제적으로. 시장이 호황인 시절에도 2005년도나 또는 2009년도나 또 2015년도, 16년도죠. 16년도나 그 시장이 좋았을 때도 항상 급락장은 5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매번 하락을 뚫게 맞고 있잖아요. 참 기분 나쁘게. 그죠? 난 왜 매번 하락을 뚫게 맞는가라는 거죠. 피할 수 있냐라는 거죠. 과연 급락장을 피할 수 있느냐? 냉정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못 피합니다. 죄송합니다. 못 피합니다. 네.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리면 참 좋은데 피하지를 못합니다. 그죠? 전문가 이야기는 듣지 마십시오. 전문가들 원래 야 급락장 나오면 야 내가 급락 나온다고 했지 이럽니다. 원래. 그리고 그 다음날 급등하면 언제 그랬던 듯이 야 내가 급등 나온다고 했지 이럽니다. 전문가들 믿지 마시고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못 피합니다. 못 피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이야기했던 방송 내용 한번 볼까요? 2주 전에. 2주 전에요. 2주 전에. 2주 전에 내용이 뭐냐면 17화가 투자 리스크에 대비하라. 그죠? 이게 2주 전 방송이었습니다. 이게 언제적 방송이냐? 이게 연휴 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시장이 좋을 때 제가 했던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2주 전이니까. 그죠? 오늘이 며칠이야? 오늘이 27일이니까 2주 전이면 14일 아닙니까? 그죠? 한 13일이네. 딱 뭡니까? 딱 연휴 바로 이틀 전에 했던 방송이네. 맞죠? 맞잖아요. 8월 13일, 12일인가요? 딱 그때 했던 방송입니다. 연휴 시작하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급락장이 나오기 전에. 근데 그때 방송의 내용이 뭐냐면 투자 리스크에 대비하라고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불안했거든. 뭔가 찝찝했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 야, 이거 좀 쉐 느낌이. 뭔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저도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전체적인 시황을 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쭉 봤는데 그냥 뒤통수가 아픈 거야. 계속 시장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데 그냥 제 느낌이 좀 아팠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2주 전에 제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좀 찝찝하다. 시장이 급락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요 정도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만들었던 게 뭐였냐면 대형주 매수하자였어요. 대형주 매수하자. 야 대형주 좀 매수하자. 삼성전자를 매수하든 그죠? 대우조선해양을 매수를 하든 SDI를 매수를 하든 뭐 신한지주를 매수하든 대형주를 좀 매수해 놓자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전에는 교체 매매를 했다라는 거죠. 야 오늘 A라는 종목을 물렸으면 A 종목을 손절을 해가지고 B 종목을 바로 매수를 했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A 종목을 손절을 하게 되면 종목을 사지 말고 현금을 보유를 하자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2주 전에.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상승장은 추격 매수를 하는 거지만 하락장은 뭐를 해야 된다? 보수적인 매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상승장일 때는 종목을 매수할 때 내가 매수가를 딱 주잖아? 매수가를 안 잡혀. 10,000원에 매수하라고 했는데 주가가 벌써 12,200원이야. 에이씨 나는 13,100원에 매수해도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나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10,000원에 매수를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주가가 9,900원이야. 그래도 매수가네? 매수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 에이 나는 조금 더 밑에서 사야지.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느낌이 좀 샤해서 사실은 저번 주에 뭐라고 했냐면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2주 전 방송 보십시오. 제가 저번 주에 딱 대놓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우리 방의 보유 종목이었죠. 그때 부끄럽지만 방의 보유 종목을 오픈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KMW는 잘 올라가고 있다. 일진모터리도 잘 올라가고 있다. KH바텍은 떨어지고 있다. 테크윙은 떨어지고 있다. 상코는 가고 있다. 힘스는 올라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잘 가는 애들을 비중을 더 사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저번 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시장이 제가 코로나 환자가 갑자기 늘어날 거라고 알았느냐? 사실 모르죠. 하지만 뭐다? 이 주식이라는 게 신기한 게 항상 뭐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올 3월에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기 전에 제가 회원들한테 현금 50% 만들어라, 전원 현금 다 만들어라 할 때도 사실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냥 뭐다? 뒤통수가 샤 했던 것 뿐이죠. 제가 항상 뒤통수가 샤하면 시장이 급락할 느낌이 오면 뒤통수가 샤합니다. 전문가인데 참 희한하게 이야기한다, 그죠? 맞죠?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뭐다? 우리가 시장을 매번 하락을 맞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저 정도의 레벨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못 피합니다. 특히 악재라는 거는요, 뉴스라는 건요, 항상 뭐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연휴인데 갑자기 악재가 터져버려요. 또는 일요일 새벽에 꼭 주말에 악재가 터져요. 또는 장중에 터지면 손절을 하는데 장이 끝나고 터져요. 신기하죠. 누가 뉴스를 생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기하게도 주식을 하다 보면 다반사가 그렇게 일어납니다. 돌발악재, 대응하지 못할 시간에 또는 뭐 연휴날 또는 한국이 연휴였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빵 터져버리는 거야, 뉴스가. 그러면 우리나라 뭡니까? 아침에 열자마자 이미 급락으로 시작하는 거지. 대응을 못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그냥 매번 하락을 맞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뚫게 맞았는데 어떡할 거야? 하지만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1년에 4번에서 5번의 급락장이 온다라는 거예요. 1년에서 4번의 급락장이 항상 온다라는 겁니다. 이 4번에서 5번의 급락장 중에 우리는 우량주를 매매를 하기 때문에 손가락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이야 잃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죠? 그런데 역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급락장, 3월달 급락장은 제가 복귀를 한번 해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꺼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1년에 4번에서 5번 급락장이 옵니다. 하지만 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다? 제가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급락장이 와요. 그리고 바닥을 잡아요. 잡고 또 주가는 올라오겠죠. 또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급락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치게 밑에서 올랐다 내렸다 열받게 하겠죠. 그리고 개미들이 치면 또 올라오겠죠. 급락장은 4번에서 5번 정도 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번 급락장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종목 좋으니까, 우리는 아니죠, 그죠? 무료 방송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러면 급락장이 왔네, 대표님 종목이 좋으니까 나는 가만히 기다려야지.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시장이 급락을 하면 영원히 급락할까요? 내가 물어보자. 지금 시장이 급락이 나왔어요, 최근에. 그리고 최근에 좀 올라왔죠. 만약에 한 번 더 빠졌다고 칩시다. 영원히 급락할까요? 시장이?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반등을 하죠. 반등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아쉬운 부분들이 어떤 부분입니까? 오늘은 또 시장이 급락했지만 어제 같은 날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현금이 있었으면 밑에서 더 주워 담았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또 나중에 급락장이 또 오면 또 까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회원들한테 이야기를 한 첫 번째는 뭐냐면, 시장이 딱 급락이 나오자마자 제가 사람들한테 한 이야기는 뭐냐면, 기억해라 급락장이라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맞죠? 기억해라.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뭘 사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매매를 하는지를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복기죠. 복기.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종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기를 해야 됩니다. 왜? 1년에 4번에서 5번 급락장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5번의 급락장에서 딱 한 번, 다 필요 없다. 딱 한 번만 여러분들이 배팅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대박납니다. 대박납니다. 왜? 자, 이번 급락장에 종목들 최소 10%에서 기본적으로 15%, 많게는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 종목들 밑에서 여러분들이 주워 담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시장이 반등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원금이 순식간에 10%에서 20%가 늘어나는 거죠. 맞죠? 그것도 한 달 만에 단기간에. 절대적으로 매매를 안 해도 되고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한 번도 급락장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거죠. 자, 지금 복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급락장을 피하지를 못해도 급락장에서 할 수 있는 매매가 있거든요. 어떤 매매를 해야 된다? 좋은 매매를 해야 되겠죠. 좋은 매매란 도대체 뭡니까? 첫 번째, 자, 복귀 한번 해봅시다. 자, 급락장에서 모든 것들은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조금 확장을 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옆에서 커피가 식어가네요. 지금 삼과 먹을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먹으면 소리 들릴까봐. 좋네요, 그죠? 그래서 뭐 먹는 거 가지고 뭐 사업도 하던데. 자, 모든 것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전에 시장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뭘 이야기했다? 글로벌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봐야 되겠죠. 시장이 괜찮은가? 큰 그림을 봐야 되겠죠. 두 번째, 급락하는 이유가 뭐냐? 이미 답은 다 드렸습니다. 체험방에 물어볼게요. 지금 시장이 급락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급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장이. 한 번만. 체험방에 제가 좀 전에 들어갔는데 확인합시다. 급락하는 이유가 뭔가요? 한 분, 선착수. 5초 산다. 5, 4, 3, 2, 1. 그치. 긍정마음님. 좋아. 그러면, 급하죠? 마음, 그죠? 빨리빨리 하자. 그치? 다 안 해. 자, 급락하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치요. 코로나 확진자 증가죠. 자, 급락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응을 짜야 됩니다. 알 수 없다? 은행 가세요. 은행 가십시오. 자, 그러면 시장이 코로나가 확산을 하면서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가 확산을 하니까 어떻게 됐다? 시장은 하락을 했어요. 코로나 확산자가 조금 꺾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또 올라왔어요. 완전히 역으로 움직이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또 증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또 급락했죠. 그죠? 완전히 역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언제 올라올까요? 우리나라 시장은 언제 올라옵니까? 답은 다 나왔지 않습니까? 뭐다? 코로나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올라오려고 하면, 반등을 하려고 하게 되면 뭐다? 대응책은 코로나가 일단은 진정이 돼야 되겠죠. 맞죠?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이 돼야지 시장은 어떻게 된다? 올라오겠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날고 기고 고민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시장은 반등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코로나 환자 수가 600명이 되면요, 시장이 반등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반등 못합니다. 내일 코로나 환자 수가 훅 줄어가지고 내일 270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시장 급등입니다. 간단합니다. 맞죠? 코로나 환자 진정되네 하면서 또 시장은 쫙 올라오겠죠. 지금 급락하는 이유는 오로지 뭐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 코로나를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습니다. 못 잡아요. 그걸 인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개만 더 확장을 할게요. 대표님, 제가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계속 급락합니다. 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몰라.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복귀를 해야 돼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왜 떨어지느냐?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느냐? 시장이 나빠서 떨어지느냐? 대주주가 물량을 팔아서 떨어지느냐? 아니면 그냥 뭐 잡주냐?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간다. 그냥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테마주로 엮여서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모든 것들은 뭐다? 종목을 매매를 할 때 주식을 잘 하시려고 하게 되면 선제적으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다 뭐다? 이유 때문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향후에 종목들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실력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내가 전문가만큼 주식을 잘하고 싶다고 하게 되면 파고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왜 떨어지느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왜? 그 종목 공부 안 했으니까. 이해됐죠? 자,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종목들 중에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하락하는 종목들은 왜 떨어집니까? 역시 대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시장이 하락하고 코로나가 확산하니까 종목들도 어떻게 된다? 같이 떨어지는 거죠. 맞죠?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할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뭐 신도 아니고 내가 야 코로나 확진자 수 줄어. 아니면 내가 지금 시내 나가가지고 야 지금 돌아다니면 안 돼. 마스크 좀 쓰고 다녀. 어제 내 식당에 밥 먹으러 왔는데 아줌마가 마스크를 안 쓰고 있더라고. 아 움찔움찔 하던데요 진짜. 그렇다고 해가 내가 거기 식당 가가지고 아주머니 왜 마스크 안 씁니까 하고 과음 칠 수는 없잖아. 그죠? 좋게는 이야기하겠지. 마스크 좀 쓰고 하시는 게 안 좋을까요? 벌금 냅니다. 그랬죠 내가. 150만 원. 그 아주머니 그래요? 하면서 쓰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마음 비우시라는 거야. 해답 이상하러 갔다 가지? 맞죠? 근데 사실인데. 내가 뭐 여기서 뭐 거짓말 할 일이 뭐 있어요? 회원 뽑을 생각도 없는데. 마음 비우세요. 마음 비우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은 차라리 마음을 좀 비우시고요.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주식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물건들 쿠팡 같은 데 가지고 물건도 좀 쇼핑하시고 어차피 밖에는 못 나가니까 그죠? 대청소도 좀 하시고요. 밀려났던 일들도 좀 하시고요. 정리해야 될 거 자녀 키우는 분들은요. 이 타이밍에 자녀들 좀 신경 쓰시고요. 딴 거 하십시오. 진담입니다. 제가 정회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볼 게 없는데 뭘 봐. 진짜라니까. 모르겠다. 아니, 코로나. 야, 이 방송 재밌죠? 뭘 기대하고 왔어요, 방송에서. 내가 막 나타나가지고, 야, 이 시장 이래가지고 대박 날 거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했어? 택도 없는 소리. 그런 거 안 합니다. 쉬십시오. 쉬십시오. 뭐다? 마음을 비우시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 봐야 뭐가 나온다? 몸에서 살이만 나옵니다. 쉬십시오. 그죠? 이게 정답입니다. 왜? 첫 번째, 대응책을 강구를 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게 되면 대응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내가 대응을 못하는 거야. 대응책이 없어.
그런데 마음을 안 비우고 계속해서 주식을 쳐다보니 첫 번째, 머리가 아프죠. 그죠? 머리가 아프죠. 또 계속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급해지죠. 마음이 급해지죠. 왜? 주가는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자, 좀 전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기 마련이에요. 코로나가 터졌으면 올라가는 종목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코로나가 다시 재창고를 하다 보니까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코로나 수혜주 재등급? 재등급하면 좀 웃기네요. 그죠? 코로나 수혜주 상승. 그죠?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어요? 온라인 교육주들. 맞죠? 코로나 수혜주들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재테크 근무 관련한 종목들. 오늘 뭐 링네트 같은 종목들도 있었죠. 그죠? 뭐 오픈베이스 같은 종목도 있죠. 코로나 수혜주 분명히 상승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있고 상승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로나가 터졌네? 주가가 급락했네? 내가 코로나를 우지할 수 없는데 주식을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돌아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돌아간다? 나는 지금 내 종목이 다 물려있는데 이놈이고 저놈이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전부 다 갑자기 추천을 합니다. 바이오주 다시 추천하고요. 그죠? 알스포트도 추천하고요. 오픈이도 추천하고요. 링네트도 추천하고요. 갑자기 막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와, 우리 이걸로 대박 났습니다 하면서 막 문자도 엄청나게 옵니다. 쉬지 않고 막 날아옵니다. 제2의 링네트, 제2의 알스포트, 제2의 시젠 또 시작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참 이 개인 투자자들이 참 속이기 쉬운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작정을 하게 되면 고수회전 시즌2 문영영 대표 카톡방 1,500명 중에 내가 당장 1,000명은 꼬실 수 있다. 진짜로. 1,000명은 꼬실 수 있다. 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순진하거든요. 귀에 대고 바람을 쉬, 이 소리는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쉬 불면 막 넘어옵니다. 이러면서. 내가 지금 진짜를 알려드리는 거야. 이 소리는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쉬, 귀에다 바람 불면. 재밌죠? 에? 제 사무실에 그 음향기기들이 많아요. 바람 소리 내는 기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머피의 법칙이에요. 왜 문 대표가 2주 만에 급락장에서 방송을 열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앞에는 쭉 이야기 잘하다가 갑자기 야 우리는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쉬어라. 청소나 하세요. 애들 보세요. 밀린 일 일하세요. 쿠팡 같은 데 가가지고 쇼핑이나 하세요. 요리해보고 싶었던 사람들 이번 기회에 낮에 주식 좀 덮어놓고 요리책 보면서 남자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 아들 내 와이프한테 멋진 요리나 하나 만들어줘야지.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머피의 법칙이 돼버리기 때문에 뭐다? 여러분들이 사는 종목 다 떨어집니다. 문자 오고 무료 카톡방에 여기저기서 방송에 인터넷 방송에 TV 방송에 관심주 주는 것들 잡으면 잠깐 수익은 나겠지만 다 손실돼 버립니다. 어떻게 된다? 머피의 법칙. 내가 사면 떨어집니다. 또는 내가 사게 되면 조금 산 거는 잠깐 수익이 나지만 여러분들이 비중을 실어버리면 다 급락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쉬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쉬어버려라. 왜? 이야기했잖아. 코로나 확진자 수는 우리가 건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추천해주는 사람이 건들 수 있는 게 아니랐고, 문 대표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랐고, 그런데 내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방역 당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직 3단계는 아니고 2단계의 결과를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왜? 2주는 봐야 되거든. 이번 주 주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봐야 되거든. 다음 주 화요일 정도 됐는데도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3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2단계 실시한 게 이제 열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진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잠복기가 2주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잡혔다. 방역을 잘해서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동참을 해서 코로나가 잡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로나 수혜주들은 순식간에 급락 나와버립니다. 급락 나오면 얘네들이 급락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올 수 있느냐? 못 빠져나온다라는 거죠. 왜? 얘네들 떨어지면 30%, 40%씩 떨어져 버리거든. 참 재밌는 사실은요. 3월 달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수많은 바이오 관련주들, 재택 관련주들, 언택트 관련주들, 진짜 말도 없는 많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돈을 번 개인 투자자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종목의 상장 주식 수가 작아서 일부 사람만 먹었다. 비중을 실을 수 없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팩트는 우리는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일단 이 상황에서 팩트만 본다고 하게 되면 돈을 번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개인들은 이 호시장에서도 몇 개월 동안에 점점 돈만 잃은 사람만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돈 잃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된다? 시장에 신용 물량이 역대 최대가 돼버렸습니다. 왜? 잉여자금, 여유로운 자금을 다 벌써 소진을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된다? 점점 신용을 끌어오고 있죠. 15조, 16조. 그리고 이번에 급락장이 한 번 더 나왔다라는 거죠. 이번에 만약에 또 물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도로함이 타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급락 이유입니다. 급락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면요. 우리가 코로나를 건들 수 있다 없다? 우리의 영역에 바뀌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에 바뀌면 수혜주일지라도 또 지금 뭡니까? 코로나의 시초 단계가 아니죠. 이미 코로나가 생긴 지 우한 바이러스라고 명명이 돼가지고 생긴 지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초토화를 시켰던 때보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뭐다? 어느 정도 글로벌 증시 내성이 생겼다라는 거고 또 그 사이에 혈장 치료제든 어제 뭐 미국의 뭐 모데나든 계속해서 치료제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과거만큼 대폭락은 나오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련주들도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었다라는 거죠. 개인들의 마인드도 내성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은 뭐다? 코로나 수혜주의 상승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탐대실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보고 있으면 땡기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뭐다? 여러분들의 대응책은 보지 말고 저는 희한하게도 그죠? 대한민국 전문가 중에 방송하면서 종목 추천하지 그냥 쉬세요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쉬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의원들한테도 저는 좀 쉬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야 오늘 보니까 내가 글러 먹었다 이거 오늘 시장 오후에 매매도 없을 거고 오늘은 내가 보니까 잠정 휴업이다. 그냥 쉬십시오 그래 버립니다. 11시 12시 돼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12시 돼가지고 노루 딱 덮어버리고 쉬는 거야. 하루 오늘 마음 편하게. 사람이 쉴 때는 좀 쉬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주에 미친 듯이 달릴 거 아니야. 글러먹었다. 왜? 시장은 또 가파르게 갑자기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5개, 10개 미친 듯이 매매를 할 시기가 오거든요. 그때는 또 집중하셔야 됩니다. 강약이 있어야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첫 번째 대응책은 뭐다? 쉬시라는 거. 쉬어라. 아셨습니까? 농담 같죠? 웃으면서 하니까. 진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결론을 쉬어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하면 또 저의 또 잘생긴 얼굴에 또, 그죠? 누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도 TV에까지 나오는 전문가인데, 그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를 더 볼 게 있습니다. 끝난 줄 알았죠. 틀렸습니다. 자, 요번 코로나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요번에 정회원들한테 집중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한 거는 사실 어떤 내용이냐면, 급락은 뚫겨 맞았다라는 거지. 저도 뚫겨 맞았어요. 물론 제 생각에는 덜 뚫겨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형주도 좀 들고 있었고, 그죠? 대형주는 빠져봐야 뭐 10%니까, 그죠? 대형주도 좀 들고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저희의 최애주가 뭡니까? 문원영 대표의 원래 최애주가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종목 뭐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KMW죠. 저희의 가장 최애주 KMW, 그죠? 절대 안 팔잖아. 더 사버렸거든, 사실. 맞죠? 그래, 죽어도 안 팔아요. 급락장에 더 사버렸다니까. 그죠? 그쵸? 5G. 또 뭐 있습니까? 저의 최애주 전기차. 맞죠? 전기차 물량 안 줄입니다. 밑에 떨어지면 다른 거 손재료가 더 사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타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오늘 또 어제도 계속 뭐 더 샀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한번 기억할 건 있다라는 거죠. 뭐다? 자, 급락은 우리가 뚫겨 맞았어요. 또 다음에 또 뚫겨 맞습니다. 다음에 또 뚫겨 맞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못 피합니다. 여러분들은 더 못 피합니다. 저는 피할까 말까. 저는 1년에 5번의 급락장에서 한 번을 피하려고 매매를 해요. 한 번만 피하면 대박 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못 피합니다. 맞으세요? 여러분만 맞습니까? 대한민국 개미들 다 뚫겨 맞는데? 맞으세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시장은 메모 급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있죠. 우리는 시장이 급락하는 이유를 일명 악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악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기성 악재가 있고 장기성, 단발 악재가 있고 장기성 악재가 있습니다. 단기 악재는 뭡니까? 북한이 미사일 쏘았다. 새벽에. 그죠? ICBM 미사일 동해상으로 뻥 쐈다. 아침에 주가들이 막 급락을 해요. 뭡니까? 그 다음날 바로 시장 반등하죠. 단기성 악재는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급락을 했지만 바로 올라옵니다. 바로 주가가 반등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V자 반등이라고 하죠. 자, 중기성 악재가 있습니다. 미중 무역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미중 무역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둘이 싸운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미국하고 중국하고 손잡고 야 우리 잘해보자 지원 지투 안 하겠죠. 그럼 이런 것들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 아주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닥을 다지죠. 바닥을 다지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모양이 뭐다? U자 같지는 않네, 그죠? 우리가 그래서 모양이 U자로 반등한다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U자 반등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서두 없이 이야기하지만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코로나는 뭡니까? 코로나는 V자 반등이 아니에요. 왜? 코로나가 딱 터지면 야 국내 확산이 딱 늘어났다? 그 다음날 갑자기 빵명이 됩니까? 안 되죠. 진정되고 사람들 잡아냈나? 추적하고 그죠? 진료소 보내고 하는데 뭐다? 시간이 2주 정도 걸리죠. 그럼 코로나 같은 것들은 어떻게 잡힌다? 바로 V자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밑에서 쇼를 합니다. 그리고 올라오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U자 반등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1차 파동 급락은 나왔었고요. 지금은 뭐다? 옆으로 기어가면서 쇼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쌍코피 터집니다. 쉬셔야 되겠죠. 그죠? 어설프게 올라가는 종목 매수하면 떨어지고 내가 파는 건 올라가고 난리 나겠죠. 머피의 법칙 돼버리겠죠. 그래서 쉬어야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시장이 올라갈 때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겠죠. 여러분들의 종목이 좋은 종목이면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겠죠. 그런데 조금은 더 벌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도 상위에서 우등생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급락하는 이유를 알았다고 하게 되면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요. 섹터의 강도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섹터의 강도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을 살까가 아니고요. 어떤 섹터가 강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왜?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장 급락장은 피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있었잖아. 야, 시장이 급락할 것 같아. 느낌이 좀 급락하는 느낌이 들어. 야, 현금을 좀 만들어 놓자. 현금을 만들지 못하니까 차라리 대형주 사놓자라고 했었죠. 그리고 시장이 급락했을 때 대형주 팔아가지고 중형주를 사자.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대형주는 10% 빠지고 중형주는 20% 빠졌으니까 대형주 10% 손절해서 20%짜리 종목을 사게 되면 올라올 때 20% 올라오니까. 결국은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득이니까. 요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모든 종목이 급락을 하겠지만은, 시장이 급락하면 모든 종목들이 급락을 하겠지만은 반등을 할 때 섹터의 강도가 나타납니다. 급락장일 때 여러분들이 쉬어야 되지만 장이 끝나고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급락장 이후에 일주일 동안 급락했죠? 17일, 18일, 19일, 20일, 23일, 24일까지. 그죠? 24일 아침까지 급락했습니다. 시장. 화요일 오전까지 급락했어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런데 화요일 오전에 주가가 올라오게 됩니다. 화요일 오전에 계속해서 시장이 급락, 계속 하락하다가 주가가 이번 주에 한번 올라오게 됩니다. 누가 올라왔느냐? 누가 시장 제일 먼저 올라왔느냐? 5G입니다. 5G. 5G가 시장에서 제일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움직였느냐? 전기차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5G하고 전기차가 먼저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장이 살짝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날 뭐가 움직였다?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ITG 같은 종목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또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장이 딱 올라오려고 하니까 또 뭐가 움직이더라?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또 5G하고 전기차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오늘 같은 경우도 딱 보게 되면 코로나 수혜주는 일단은 좀 빼놓고요. 일반적인 종목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가총액 2천억, 기관들, 외국인들 매수하는 종목, 실적주, 성장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운더리는.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업종들과 섹터들이 있는데 딱 보게 되면 뭐다? 가장 먼저,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한 이후에 우리는 시장 급락을 뚫기가 맞았다라는 기준이잖아. 시장을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올라온 섹터가 5G인데 오늘만 딱 보더라도 뭐다? 5G가 가장 강하죠. 5G가 오늘 또 가장 강하죠. 특히 뭡니까? KMW 오늘 종가 빨간불로 끝났나요? 잠깐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 그래. KMW 오늘 종가 빨간불로 끝났네. 그죠? 오늘 또. 오늘 시장 장중에 급락하는데도 아침에 신고가 가다가 빨간불로 끝났죠. 맞죠? 뭐 하루 이틀만 오르면 신고가 아닙니까? 그러면 KMW가 언제부터 강했느냐? 이날 또 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교체 매매를 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급락은 뚫겨 맞아요. 근데 급락을 뚫겨 맞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시장은 며칠 동안 횡보를 하게 됩니다. 뭐다? 바닥을 다지는 그림들이 나와요. 바닥을 다지는 그림들이 나오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바닥을 다지는 이 박스 구간에서 우리가 멍하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박스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뭐 한다? 교체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교체 매매할 거냐? 퍼스트. 제일 먼저 올라온 섹터. 시장에서 급등, 급락 이후에 제일 먼저 반등한 섹터. 그러면 이번 급락장에서 제일 먼저 반등한 섹터가 뭐더라? 5G였어.
5G여서. 물론 그게 버라이전의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다? 시장에서 주목도, 중요도, 실적도, 성장주 내에서는 여전히 뭐다? 탑픽이라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한 템포 더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한 템포 남들보다 더 빨리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급락장에서 제일 봐야 되는 거는 섹터의 강도예요. 섹터의 강도예요. 그러면 향후에도 급락장이 오게 되면 5G가 계속 잘 갈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대표님 11월 달에 시장에 급락장이 오게 되면 또 5G가 강하겠죠?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왜? 그때는 또 급락장이 오게 되면 또 지켜보는 거예요. 야, 급락장에서 바닥 딱 잡힐 때 제일 먼저 당일의 강세 업종이 뭐냐를 잡아내는 거지. 그리고 첫 번째 날에 강세 업종을 5G네, 전기차네. 그죠? 급락한 이후에 첫날 5G 전기차가 막 올라가. 그럼 자기는 못 잡았어. 마음이 급할 거 아니야. 서진 시스템 잡을걸. 분명히 이런다 또. 서진 시스템 잡을걸. 막 주가 막 15% 올라가고 있는데. 화요일 날인가. 아니. 다시 내려와요. 왜? 바닥 잡거든. 진짜 배기 시절은 그 다음에 반등장이에요. 반등장일 때 첫 번째 섹터가 다시 전고점 신고가로 날아가 버립니다.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사실 내일 시장 또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왜? 잡을 수 있는 기회니까. 잡을 수 있는 기회니까. 이해됐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뭐다? 급락장은 계속 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매매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웬만하면. 저는 좋은 종목들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다? 급락하는 이유와 섹터의 강도는 매번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락을 맞지만, 하락을 맞을 수밖에 없지만 다음 급락장에서는 진일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해됐죠?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할 거냐는 거죠. 자, 코로나 수혜주 시장이 패턴이 바뀌게 되면 그 패턴에 따라 가지고 업종과 섹터가 주목받는 업종과 섹터가 새롭게 재편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악재에서 단기 악재로 보는 게 맞습니다. 2주면. 코로나 수혜제를 할 거냐, 아니면 이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미래를 향한 성장주를 매수의 기회로 잡을 거냐, 단지 이슈에 움직이는 급등주 매매를 할 거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근데 저는 회원들하고 매매를 해보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매매를 해봤지만 이슈에 움직이는 급등주 매매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도 극히 드물고 결국 쪽박을 차더라는 거지. 저는 뭐다? 여전히 뭐다? 미래를 향한 성장주의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오늘 같은 날이나 어제 같은 날 같은 경우에는 뭐다? 예전에 못 잡았던, 아니지, 예전에 우리가 팔았던 에코프로비엔 같은 종목들도 28만원, 20만원 날아가서 못 잡았는데 이제는 슬 입질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은근슬쩍 이야기한다, 그죠? 에코프로비엔 같은 것들도 내가 팔고 매도하고 난 다음에 50%, 70% 수익으로 매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한 3개월 동안 매수 안 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샀나요? 저번 주에 샀나? 저번 주에 이제 에코프로 사가지고 오늘 팔았고, 에코프로 BM 말고 에코프로 팔았고, 에코프로 판 걸로 다시 에코프로 BM을 들어간 거죠. 왜? 이제 매수 기회 또는 또 쉬었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내일 같은 날 에코프로 BM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또 주워 담겠죠. 너무 뭐라고 합니까? 짧은 단자입니다, 여기서. 짧은 단자예요.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마음이 다들 조급한 것 같아요. 우리가 3월달 급락장 또 헤쳐나와가지고 계좌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죠? 바이오주 급등주 매매를 안 하고도
시장에서 최상위권이죠. 전체 회원들의 우량도로 보게 되면 제가 대한민국에서 1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매 잘하는 한두 명을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잘난 척하면 쫓아내버리지. 그죠? 같이 죽고 같이 살자죠. 한강을 가더라도 손잡고, 그죠? 같이 가야 됩니다. 한강 갈 일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매매해야 될 내용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슈에 움직이는 급등주 매매는 절대 아닙니다. 고수들도요, 저도요, 급등주 매매 정말 잘하는데요. 옛날에 그렇게 많이 매매해가지고 본전은 했는데 저 수익 못 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왜? 하루에 3천만 원 벌면 뭐합니까? 그 다음날 3천만 원 잃고 그랬는데 눈이 돌아가가지고 안 되더라니까. 지금 또 급등주 눈 빠지게 잘 봅니다. 최근에 이슈 하나 이야기 드릴까요? 한 개 잡으려고 텔콘 RF를 가져왔어요. 바로 상한가 붙이더라고. 아침에 마이너스권 주고. 장 끝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텔콘 RF 회원들한테 추천해 줄 걸. 상한가 하나 줄 걸. 진짜로.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 내가 찾아가지고 가지고 왔으니까. 아무도 안 보는 종목, 오르지도 않은 거. 상한가 날아가 보니까 배 아프더라고. 100만 원만 사도 30만 원 수익인데. 근데 그 다음날 딱 되니까 아니다. 내가 이 사람들하고 진짜 3년 5년 진짜 갈 생각이면 이런 매매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뭐다? 여전히 뇌리 속에 있더라는 거죠. 지금껏 잘 해오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잡주들 안 하고 주위에서 급등주 수익 났다고 자랑해도 신경도 안 쓰고, 그죠? 우리 갈 길들을 묵묵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가셔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성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했던 내용들, 시장에 대한 급락 이유를 볼 때 U자 반등, V자 반등, 섹터, 강도, 그죠? 이런 내용들. 중간에 뭐 농담과 뭐 섞어서 여러 가지 재밌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분명하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대한민국 코로나 잡을 겁니다. 너무 우려들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정도 되면 잡힐 거고, 다음 주 잡히면 여러분들 계좌 또 순식간에 올라올 겁니다. 아셨죠? KMW 말하기 무섭게 시간에 1.6% 급등하나요? 여러분들이 잡아 당긴 건 아니죠. 그래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눈 돌리지 마시라는 거. 많은 종목을 보고 검토하고 공부하는 건 좋습니다만 자기도 모르게 내가 빠질까봐 항상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 돌리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해드리면 항상 뭐다? 이 대장주를 잡으세요. 우리가 과거에 못 잡았던 대장주들, 우리가 매도를 했는데 날아가 버린 대장주들, 팔고 난 다음에 너무 아쉬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이 급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죠. 놓쳐버렸던 대장주들 조정이 나오면 또 매수를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급락이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급락장은 다음에 옵니다. 이번 급락장은 진짜 급락장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급락장은 우리도 제가 팁을 드릴 테니까, 아니죠, 뒤통수가 땡기면 뒤통수가 많이 땡기면 제가 필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야, 뒤통수 땡긴다, 현금 만들자 얘기를 할 테니까 이번 장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편하게 보시고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들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알려준다고요? 공개 방송에서 그냥 쉬라고만 했는데요. 정혜영분들이 뭐라고 하시긴다. 나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오늘 그냥 쉬어라 했는데 쉬세요 했습니다. 그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딱 진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태풍이 한 개가 더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여름도 지나가고, 그죠? 올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모든 분들, 애들도 힘들어하는 것 같고, 가정에 있는 분들도 힘들어하는 것 같고, 우리라도 힘을 내 가지고 화이팅 합시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네, 감사합니다.